오늘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히토류라는 미래 산업의 심장을 둘러싼 미중의 전면 충돌입니다. 중국은 자석과 반도체, 인공지능의 핵심 광물인 히토류의 수출 통제 강화를 선언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히토류 대관세,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의 통제 카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역외 히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이라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뷴, 가돌리늄, 이트륨, 루테튬, 스칸듐 등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모터, 군용 자석에 들어가는 전략 광물 10여 종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이 광물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용은 물론 인공지능 연구나 14나노 이하 반도체용 수출까지 모두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즉 반도체와 인공지능용이라면 사실상 허가 불가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이 물질을 중국 기술로 가공해 해외에서 만든 제품까지 역외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든 연구 자석이라도 그 안에 중국산 디스프로슘이 섞였다면 수출이 막힙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규제가 아닙니다.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인 겁니다. 왜 지금일까요? 중국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해외 조직이 중국산 히토류를 군사용으로 사용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했다. 즉 국가안보 명분의 수출 통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역공입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2기 출범 이후 인공지능과 로직칩,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심장 재료인 히토류를 잠근 겁니다. 이것은 기술 전쟁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반도체를 막는 미국 대 소재를 막는 중국인 셈입니다. 히토류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히토류는 영어로 레어 어스 엘리먼츠 직역하면 희귀한 흙원소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그리고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까지 모두 이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석으로 전기차 모터의 필수이고요. 디스프로슘은 고온에서도 자성을 유지합니다. 터뷴은 자력 강화와 레이저 소재고 세륨은 촉매제, 연마제, 디스플레이 색 구현에 쓰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인공지능 서버, F-35 전투기, 테슬라 모터가 멈춥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1세기의 석유는 리튬이 아니라 히토류다. 덩샤오핑은 1992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이 중국산이고 정제와 분리 기술의 90%가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해도 정제 과정은 결국 중국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히토류는 중국이 쥔 글로벌 목줄이라 불립니다. 트럼프의 맞불은 무엇인가요? 중국의 발표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 미국은 11월 1일부터 중국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기존 30% 관세에 100%를 더하면 총 130% 관세입니다. 사실상 수입 불가 수준의 초고율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항공,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 조치입니다. 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를 국제무역에서 들어본 적 없는 도덕적 수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130% 관세 선언 직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9%, S&P 500은 마이너스 2.7%, 나스닥은 마이너스 3.5% 폭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가 일제히 타격을 입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한 문장으로 6개월의 회복이 사라졌다. 이제 트럼프는 또 하나의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즉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당초 경주회담은 관세 유전 연장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관세 유전의 합의에 일시적으로 갈등을 완화했지만 이제 그 합의가 완전히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의 반격 신호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발언 직후 중국 교통부는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 부과, 그리고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승인을 보류하며 기술 합병을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맞불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공급망 전쟁의 서막입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 무기입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의 근본 재료입니다. 미국의 레이시온 미사일, F-35 엔진, 테슬라의 네오디뮴 자석,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냉각 모터 모두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를 통제한다는 건
현대, 문명의 핵심 스위치를 쥐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다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안보를 위한 조치라 하고 미국은 100%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둘 다 1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즉 앞으로 20일간이 외교적 타협의 마지막 기한입니다.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고 시진핑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1월은 또 한 번의 관세 전쟁 개막월이 될 겁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미중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토류는 한국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도 직결됩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칩, 현대차의 전기모터, LG 올레드 패널 모두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만약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 칩 공급까지 흔들리면 국가 전체 산업 체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은 관세 압박에 즉각 수입 확대 합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진핑은 희토류라는 완벽한 반격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술의 주도권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즉 중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21세기의 석유 전쟁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20세기의 석유가 총과 탱크를 움직였다면 21세기의 희토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움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시진핑의 자원 봉쇄, 두 거인의 충돌 속에서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진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가 희토류를 쥐느냐가 미래의 기술 패권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